두 그림의 서로 다른 모습을 찾는 틀린 그림 찾기. 그림에서 어색한 부분이나 잘못된 것을 찾는 숨은 그림 찾기. 어느 라디오에선 어린 시절 즐겨했던 이 놀이들을 커서는 안 하는 이유가 꼬투리 잡는 일이 재미없어져서라고 하는데요. 뭐가 잘못되었나 찾기보다 오늘은 서울성모병원에 어떤 잘된 일이 있었나 찾아서 전해주는 8월 서울성모병원 뉴스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첫 소식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성모병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마취, 수혈 항목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부분은 7년 연속, 신생아 중환자실은 2년 연속, 마취는 2년 연속 각각 1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처음 도입된 수혈 적정성 평가에서 8개 평가지표 모두 만점을 받으며 종합점수 100점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도 환자에게 맞는 전문화된 맞춤 진료 시스템으로 최고의 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신뇌혈관병원이 재수술이 어려운 고령 복합 판막 환자를 타비 시술로 치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환자는 기존 수술로 인공 판막 삽입 후 판막 주위 누출과 판막 부전이 발생한 경우였는데요. 순환기내과 장기욱 교수팀은 환자의 심장 수술 이력을 고려해 타비 시술로 기존에 삽입된 환자의 판막을 골절시킨 다음 이보다 큰 타비 판막을 삽입했습니다. 타비 시술은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에게 가슴을 열지 않고 대동맥 판막을 삽입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타비 시술을 통해 판막 주위 누출, 판막 부전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국내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환자는 두 차례나 가슴을 열고 판막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이제 수명이 15년 정도인 인공 판막이 노화가 되면서 수술적 치료가 어려울 때 이와 같은 타비 시술로 판막 치료를 잘 해서 건강을 되찾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이제 그 판막 질환자는 고령이고 수술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병원에서는 개인별 맞춤 판막 치료법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소아혈액 종양센터가 필라델피아 양성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환자에게 카티 치료제 킴리아를 투약해 치료에 성공했습니다. 카티 치료제는 기존 항암 치료에 반응이 없던 환자에서 높은 치료 효과를 입증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인데요. 카티 치료 이후 건강하게 퇴원한 환자는 혈액 검사에서 필라델피아 염색체도 음성인 최고 상태 완전 관해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치료제 중 킴리아의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기도 했는데요. 향후 혈액암 환자에게 카티 치료제가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아백혈병은 소아암 중 가장 많은 질환으로 진단 후 항암 치료와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받으며 오랜 기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번 성공으로 기존 치료로는 건강을 되찾기 어려웠던 많은 환자들에게 새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병원의 다양한 소식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죠. 서울성모병원 포토뉴스입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오은지, 신장내과 정병화 교수팀이 신장이식 환자와 공여자 간의 HLA 유전자의 애플렉 불일치 정도를 분석한 결과 불일치 정도가 심한 환자일수록 공여자 특이 항체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치과병원 구균화 교수팀이 주걱턱 환자의 턱뼈에 교정용 임플란트를 삽입한 후 앞니에 고무줄을 연결해 당기는 허벅지 플레이트를 시행하면 턱 교정 수술 없이 얼굴 생김새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업환경의학센터 명준표 교수팀은 세계보건기구 협력기관 활동의 일환으로 몽골 바양홍고르 지역 금광 근로자들의 호흡기계 검진과 직업환경질환에 대한 진단 및 예방법 등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 완화의료팀 솔솔바람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렌드에서 이색적인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이 직접 작곡한 연주곡을 발표해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 교직원들의 동정을 전하는 서울소모병원 소식통입니다. 내분비내과 윤건호 교수가 제35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당뇨병 정밀 의료에 대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설원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방사선 종양학과 김현실, 최규혜 교수팀이 2022년 아시아 종양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머크 암학술상을 수상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오은지 교수가 2022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차대회에서 과학기술 우수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가 의학 출판사 중 가장 권위가 높은 스프링거 출판사를 통해 척추 분야 교과서를 출간했습니다. 성형외과 최장현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창의도전 연구 기반 지원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이용한 유방보형물 연관 미생물 총분석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류마티스내과 박영재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창의도전 연구 기반 지원사업 신규과제로 선정돼 향후 루푸스 치료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비인후과 한재상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창의도전 연구 기반 지원 사업에 선정돼 난청 치료를 위한 고실내 주사용 복합제 계량신약 개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내분비내과 이준엽 임상강사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창의도전 연구 기반 지원 사업에 선정돼 당뇨병 발병 핵심 조절 인자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산부인과 우재현 전공의가 2022 아시아 부인과 로봇 수술학회에서 레보아이 로봇을 이용한 전자궁 적출술을 주제로 우수상을, 정결 전공의가 단일공 로봇 수술을 이용한 자궁목 절제술 후에 전자궁 적출술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직업환경의학센터 이승전 선임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보보호팀 류동우 과장이 정보통신 기반 보호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 정보보호 전문가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는 신뢰와 감동을, 함께하는 동료들에게는 힘이 되어준 분들을 만나보는 서울소모병원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지혜롭고 선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함으로써 아는 이들에게 감화, 감동을 전한 이달의 칭찬 주인공들인데요. 모두 축하합니다. 세상에는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단순한 즐길거리가 아주 많다. 혼자서 오래도록 산책을 하거나 친구들과 힘차게 하이킹을 할 때 나는 새삼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저마다 다르지만 대개 아주 사소한 것인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소모병원 교직원 여러분도 나를 지나치는 사소한 일들에서 행복을, 감사함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순간들, 일들로 가득한 8월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달 더 알찬 소식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